안녕하세요, 엑셀톡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재밌게 즐겼던 디아블로 확장팩, 증오의 군주를 플레이한 후기 및 앞으로의 디아블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제 견해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디아블로4 영상을 제대로 다룬 것은 이번 확장팩이 처음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디아블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주신 관심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확장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이번 확장팩을 플레이해보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확장팩에서 디아블로는 기존 디아블로4의 단조로운 스펙업 체계에 다양한 신규 스펙업 기제를 추가했는데 가운데 장착하는 영물과 그에 따라 착용의 슬롯 및 설계가 달라지는 부적 시스템은 기존의 수치만 좋은 장비 아이템을 착용하고 문양만 업그레이드하면 끝나는 디아블로4의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성과 확장성의 영역에 성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업별로 특히 최소 4개 이상의 세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고 시스템과 함께 직업별로 다양한 빌드와 스킬을 보관 저장을 통해서 세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부적의 경우에는 부적 자체에 붙는 옵션이 어픽 옵션까지 포함하면 스케일링적으로 고점이 매우 열려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무한한 성장을 원하는 유저들의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상 만나게 되는 호라드림의 함은 이번 확장팩부터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제조법이 직관적이면서 동시에 접근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속성 추가, 혼돈의 재설정, 집중적인 재설정, 속성 제거는 이번에 추가된 일반, 마법, 희귀 등급의 아이템도 선조 등급이 존재하는 시스템과 더해져 디아블로에 존재하지 않았던 크래프팅의 기능을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꼭 전설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어픽이 잘 붙는 마법, 희귀 등급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으며 아이템의 변성 기능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아이템에 최종적으로 도박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도파민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성기사를 플레이할 수 있었던 축성 시즌에서 나왔던 시스템을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축성 시즌 때는 아이템별로 신화 옵션 및 전설 위상 옵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붙은 유저와 붙지 않은 유저의 갭 차이가 너무 벌어지기도 했으며 특히 현 시점에서 원하는 변성 옵션을 붙이는 것보다 더 확률이 극악이었기 때문에 이는 확장팩에서 옳은 방향성으로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보다 발전한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디아블로4를 솔직히 스토리를 몰입하면서 플레이했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스토리를 진행하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기술트리 시스템의 변경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기술트리를 확장해 나간 플레이어가 스토리의 흐름에 따라 강해짐을 느낄 수 있어서 몰입하기 좋았으며 스토리적으로 영상의 연출 및 전개에 있어서 기존보다는 신경을 제대로 썼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메피스토의 마무리에 대한 전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메피스토의 사과를 그래도 논란보단 납득의 영역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은 충분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에 확장팩을 통해 전개될 바알, 디아블로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진짜 불만스러웠던 부분도 존재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시에 게임사에서 충분히 개선을 할 만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전쟁 계획에 대한 공유입니다. 전쟁 계획은 이번 확장팩에서 추가된 엔드 컨텐츠 시스템인데 문제는 캐릭터별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정복자 251회까지 키웠을 때를 기준으로 전쟁 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만약 새로운 캐릭터를 키운다면 기존만큼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적지 않은 노력을 전쟁 계획을 위해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쟁 계획이 유저들이 원하는 컨텐츠만 골라갈 수 없는 랜덤성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캐릭까지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가 더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블리자드가 고려해서 빠르면 이번 시즌의 중간 또는 다음 시즌에는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점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옥불 군세입니다. 다른 전쟁 계획을 말렙을 찍는 동안 사실 저는 지옥불 군세를 억지로 몇 판 간 걸 제외하면 거의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지옥불 군세는 우선 전쟁 계획 시스템에 있어서 유독 다른 컨텐츠에 비해 호흡이 길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너무 원하는 보상이 있는데 반드시 지옥불 군세를 거쳐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유저에게 불쾌한 경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커뮤니티의 반응을 봐도 지옥불 군세를 열심히 한 플레이어보다는 전부 전쟁 계획에서 피해가려는 유저들이 많았습니다. 지옥불 군세 자체의 호흡을 빠르게 개선하거나 또는 지금의 호흡을 유지하는 대신에 오래 걸리는 컨텐츠인 만큼 보상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등장할 확률을 높여준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직업 밸런스인데 이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아직 믿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높은 나락 층수를 클리어한 직업표를 찾아본 결과 훌령사와 성기사가 유독 다른 직업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다른 직업들 역시 꽤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업별로 당연히 밸런스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핵앤슬래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이 높은 빌드, 저점이 높은 빌드, 또는 화려하고 플레이가 재밌는 빌드, 손이 편한 빌드 등 유저들은 각자의 취향과 플레이 성향에 맞게 빌드를 설계하고 가지를 뻗기 때문에 이런 해석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밸런스가 조금씩 어긋나야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도 홀령사와 성기사는 좀 해석에 있어서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사전 예약을 통해 플레이한 유저가 많아서 그렇지 엄연히 확장팩에서 추가된 신규 직업인데 말이죠. 그리고 직업별로 봤을 때도 특정 빌드만 고점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은 더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극고점 세트가 140 이상이라면 다른 세트들도 적어도 136 이상은 클리어가 할 수 있게요. 선택지의 여지가 한두 개 정도는 더 늘어나는 것이 다양한 아이템들에 붙는 옵션의 잠재성을 끌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치 않은 조치입니다. 이번 확장팩에서 디아블로를 운영하는 블리자드의 게임사에 가장 큰 변화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비해 훨씬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옳지 않은 방향성의 대응도 발생했다는 점인데, 블리자드가 유저 간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라이브 수정 및 조정을 통해 특출나게 센 빌드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 다뤄졌던 대상이 바로 야만용사의 무한한 분노의 위상입니다. 초기에는 스택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 생성량과 분노 생성 기제를 대폭 사용하면 정말 압도적인 딜 증폭 위상으로 쉽게 140 후반까지 게임 극초반에 뚫었는데, 이를 밸런스적인 차원에서 블리자드가 실시간으로 위상에 대한 조치를 이유로 해당 위상이 존재하는 아이템을 사용 불가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변성, 즉 아이템이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상은 변경이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해당 위상에 대한 밸런스 조치가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약 4일 정도 걸렸다는 부분입니다. 유저는 항상 성장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다음은 이 아이템, 또 다음은 저 아이템 느낌으로 스펙업을 하게 되는데, 게임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 불확실한 미래를 유저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이 모니터링을 통한 게임의 정상화라는 의도에는 완벽하게 어긋났다고 생각하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까지 제대로 된 체계를 잡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요소를 다뤘는데, 지금부터는 이번 확장팩을 통해 앞으로 디아블로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점들, 즉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밸런스적인 요소들을 자주 언급했었는데, 기존 디아블로에 비해서는 밸런스의 패치 방향성이 보다 다양할 수 있으며 더 좋은 결과물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정복자 및 캐릭터의 기술 또는 위상만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 놀이의 느낌이 강했더라면, 이제는 스킬 자체에 다양하게 생긴 스킬별 패시브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직업별로 존재하는 세트 아이템의 효과까지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밸런스 패치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이번 확장팩의 모니터링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번에 추가된 전쟁 계획과 앞으로 시즌마다 보유하게 되는 시즌 컨텐츠가 좋은 시너지를 보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확장팩은 확장팩이 출시된 만큼 시즌 컨텐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플레이 타임을 대폭 확장시켜준 전쟁 계획과 시즌 컨텐츠가 결합된다면 이번 확장팩 이상의 플레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부적 다양성과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는 세트 부적과 고유 부적을 버그성으로 착용하거나 혹은 5세트 부적과 고유 부적 1개만 착용하는 세팅이 거의 대중화된 세팅입니다. 더미 데이터를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신화 부적도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문양과 부적의 활용이 좀 더 다양해진다면 유저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전략의 세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디아3의 악몽 세트처럼 세트 효과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빌드가 나락에서 고점인 방향성도 경험해보고 싶네요. 이번 확장팩을 통해 느낀 최종 결론은 게임은 분명 건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아블로는 애초에 어렵고 딥한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지점까지는 다 쉽게 따라올 수 있으며, 동일선상에서 더 나아갈지 말지, 즉 스케일링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의 재미를 느끼기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된 컨텐츠나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식, 부적, 확장된 보석 등급 등 여러 의미에서 좋은 발전을 보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언급했던 다양한 개선 필요 사항들이 다음 시즌에 좋은 방향성으로 개선되어 나온다면 저는 더더욱 디아블로4를 앞으로도 재밌게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